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유형 4부터 문제를 풀어볼 건데 감정평가에서 제가 뽑은 유형은 6가지거든요. 유형 6가지를 뽑았는데 오늘은 유형 4부터 유형 6까지 끝까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계산 문제에 대한 강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길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공식이 나오니까 공식만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유형사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기준법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를 풀어봤던 원가법,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거는 건물이나 건설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거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가수원이나 자동차, 산림 같은 데 동산 이런 거 감정평가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하냐면 표준지를 일단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시점 상승률 이 공식을 먼저 보면 그 공식은 비교 표준지 가격에다가 상승률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정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요. 순서적으로 일단 시점을 수정해줘요. 시점을 수정하는 건 뭐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작년의 거래 시점 그런 가격을 현재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시점 수정도 해주고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기타적인 것도 다 고려를 해서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 쓰는 게 뭔가요? 네,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비교 표준지 가격 곱하기 상승률 곱하기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로 넘기면요. 문제를 풀어보면 26회에 나온 문제예요. 26회에 어떻게 나왔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평가액을 구하래요. 제곱미터당 몇 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평가액을 구하래요. 그럼 기준 시점이 언젠가 봐야겠죠. 2015년이네요. 10월. 그러면 비교 표준지에 그 날짜도 2015년이 되겠어요. 그리고 소재지는 어디에 있대요? 네, 똑같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어요. 이렇게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일반 주거 지역 2종 똑같은 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상업지역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2종이면 2종끼리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적은 200제곱미터고 공시지가는 200만원이라네요. 그리고 상승률은요. 지가 변동률은 그 기간 안에 몇 프로 상승했어요? 네, 5%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지역 요인으로는 인근 이 지역의 위치에서 동일하대요. 개별 요인은 5% 열세하대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20% 우세하대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가 이걸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서 보고 나서 풀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은 뭐죠? 요거죠. 외운 공식.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대입해서 식을 세우고 풀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요런 거 한번 같은지만 이렇게 훑기 봐주고요. 요 15년 15년 이런 거는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 내시는 분이 이거는 잘 맞춰서 내시기 때문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가격을 빨리 찾으세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200만원 있네요. 그래서 200만원 써주시고요. 상승률, 네, 5% 상승했대요.
이 앞에 있는 거 꼼꼼히 읽을 필요 없어요. 상승률. 근데 여기에 5% 상승했다고 0.05로 곱해 주시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200만 원도 2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200만 원에 5%가 나오잖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200만 원에서 5% 올랐으니까 1.05를 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뭐 앞에 거는 다 안 읽으셔도 돼요. 뒤에 것만 읽으세요. 동일하면 100분의 100이에요. 그쵸? 분모는 다 100으로 놓으시고요. 동일하면 똑같이 100. 열세하면요. 100에서 5를 빼줘서 95. 우세하면요. 네, 100에서 20 더해서 120. 이렇게 해서 이 식을 빨리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너무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조건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시는데요.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네, 100분의 100 이런 거는 똑같이 위에서 100과 100으로 약분해서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다 곱하셔요. 200만 곱하기 1.05 곱하기 95 곱하기 120. 그리고 나누기 어떻게 나눌까요? 100 100 곱하기 100 해서 만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239만 4천원이 나올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요.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들어갈게요. 이거 어렵진 않죠? 네, 숫자만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숫자만 찾아서 잘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여기에서는요. 보면 30회에 나왔어요. 여기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격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우리의 혼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하나 슬쩍 끼워 넣는데요.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매년 앞에 문제도 보셨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요. 그쵸? 엉뚱한 거 묻지 않아요. 물어봤던 질문 또 똑같이 물어보는데 단지 형식이 또 항상 똑같게 나오지 않고 조금씩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안 넣던 걸 넣는다든지 말로 주던 걸 도표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혼동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소재지에 있는 건 어디에 있대요? 일반 상업지역에 있대요. 그쵸? 상업용이고 그러면 상업지역이면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지역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반 상업지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혼동을 주려고 이런 일반 공업지역 이런 것도 하나 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기 걸려들어서 공시지가를 이거를 사용하기를 출제위원들이 은근히 바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공업적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왜요? 일반 상업지역에 소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준 시점은요. 어차피 같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공식에 대비해서 빨리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에 필요한 것만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없애주세요.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숫자를 빨리빨리 찾아보죠. 식의 제가 요 밑에다 세워놨는데 여기서 안 보이니까 여기다 다시 세워볼게요. 비교 표준지 가격 얼마였어요? 네, 일반 상업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요거를 써주셔야 돼요. 200만원 200만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률 얼마 상승했대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승률, 집값 변동률을 줬는데 우리를 또 혼동 주려고 공업지역도 슬쩍 끼워 넣었죠. 하지만 눈길도 주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건 상업지역의 상승률만 보면 되죠. 5%예요. 그러면 여기서 0.05 딱 곱하시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0.05가 5%가 돼서 가격이 확 줄어요. 이거는 0.05 곱하면 안 되시고요. 1.05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200만원으로부터 5% 상승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될까요?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보정
게 나와 있나 보죠. 지역 요인은요. 뭐 앞에 거 쭉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끝에만 가보세요. 동일하대요. 동일하면 뭐죠? 100분의 100. 이거는 써줄 필요 없어요. 동일할 때는요. 굳이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약분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동일한 건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요. 네, 가로 조건에서 10% 어떻다고요? 우세하대요. 그러면 분모는 100이죠. 100에서 10% 우세하니까 분자에는 100 더하기 10해서 110을 써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셔야 돼요. 분자가 얼마죠? 200만원이죠.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5% 상승했으니까 1.05 곱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나온 분자는 뭐죠? 110이에요. 110을 그 다음에 분모로 나눠줘야겠죠. 분모는 뭐예요? 100이에요. 100으로 나눠주시면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231만원이 나와요. 여기 칸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쓸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31만원이라는 거 네, 되셨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요번은요. 수익 환원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수익 환원법은 좀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또 이 수익 환원법에 관한 이런 식들은 용어 자체가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것 같아서 안 외우시려고 하죠. 그리고 또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시고요. 그쵸? 하지만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수익가격의 이 수익가격, 부동산 가격은요. 환원 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우리 순영업소득 어떻게 구했었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가능총소득 맨 위에가 가능총소득이었어요. 그쵸? 가능총소득에서 무엇을 빼줬을까요? 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불량부채 같은 거 그런 거 빼주지만 대표적인 게 공실이었어요. 그쵸? 공실을 빼주시고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죠? 그렇죠. 유효총소득이 나왔죠. 유효 가능 다음에 나오는 건 유효총소득이에요. 요거는 외워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에서 무엇을 빼야 되죠? 순영업소득이 나오려면 그렇죠. 영업경비를 빼셔야 돼요.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시면 나오는 게 뭘까요? 네,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영업경비를 빼시고 순영업소득을 구하신다는 거. 요 공식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그렇게 나온 게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환원이율이 들어가요. 환원이율은요. 크게 두 가지로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저당상수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더해주는데요. 어떻게 나눠서 더해주냐면 각각 곱하는 거예요. 토지가액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이런 건 다 주어져요.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주어질 조건에서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 토지가 몇 프로 차지하는지 토지가액 비율 곱하기 거기다 환원율 토지의 환원율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가액 비율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을 곱해 주셔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환원이율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어떻게 구하냐면 환원이율은 저당상수에서 대부비율을 곱해주고 부채 감당률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대부비율은요. 뭐냐면 부동산 가격에서 빌린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이거는 조건에 주어져요. 조건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우리가 부채 감당률 앞에서 한번 배웠죠.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라고 했어요.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것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들었던 것도 있고 뭐 처음 듣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들었던 얘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풀이 하면서 입에다 익히시면 일단 이 용어를 겁내지 않으시면요. 별거 없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유형은 용어가 생소하니까 뭐 알아도 또 잊어버리기 쉬운 용어라서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지만 공식만 외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는데 좀 제가 걱정은 돼요. 이 문제의 유형은 계산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지만 또 저하고 문제를 또 잘 풀어보도록 해요. 24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수익 환원법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을 구할 때는요. 공식이 뭐죠? 그렇죠.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는 건물 환원이율과 토지 환원이율 이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환원이율에서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순영업소득부터 구해보죠. 순영업소득은 뭐에서 뭐를 빼주면 되죠? 유효총소득에서요. 그쵸? 유효총소득에서 무엇을 뺄까요? 영업경비를 빼야 돼요. 그쵸?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시는데요. 여기 조건을 보면 유효총소득도 그냥 줬고요. 영업경비도 그대로 그냥 다 줬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최근 경향처럼 약간 꼬아서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로 주진 않겠죠. 네, 바로 주지 않고 우리한테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구하는 건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3,800만 원에서 영업경비를 빼주셔야 돼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분자예요. 분자에 들어간 것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모를 보면 되겠죠. 분모는 환원이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환원이율은 이 공식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보죠. 토지가액 비율 어딨죠? 네, 토지가액 대 건물가액은 몇 프로 대 몇 프로래요? 40% 대 60%예요. 그러면 토지는 얼마예요? 토지는 40%네요. 그러면 계산하려면 0.4로 고쳐주셔야 되죠. 0.4. 그 다음에 토지 환원 이율을 곱해야 되죠. 토지 환원 이율은 얼마예요? 5%. 그러면 0.05.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건물을 해봐요. 건물 가액 비율은 얼마죠? 네, 60%예요. 그래서 0.6 곱하기 건물 환원 이율은요. 네, 10%였어요. 10%라고 주어졌네요. 그래서 0.1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분모부터 곱하세요. 0.4 곱하기 0.05는 곱하면 0.2인데 계산기로 두드리세요. 이거 암산하다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0.2 아니요. 여기서 0.02가 나오고 그쵸 암산하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두드리세요. 0.0이 나오고 여기서는 0.06 나와서 더하면 0.08이에요. 그래서 환원이율이 0.08이고요. 순영업소득은 3,800만 원에서 영업경비 800만 원을 빼니까 3천만 원이네요. 그쵸? 그래서 3천만 원 나누기 0.08 계산기 두드리시면 3억 7,5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3억 7,500만 원이라는 거. 그렇죠.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공식을 외우기가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이라니까 지금 용어가 입에 붙지 않아서 좀 어렵고 그쵸? 또 뭐 비율이니 환원율이니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여기에 다 조건에 주어지기 때문에 조건에 있는 숫자만 잘 찾아서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그렇게 시간 안 걸리고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 볼게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나오는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자꾸만 이 문제에 접하셔서 이 거부감을 좀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부동산의 수익가치 상정 시에 환원 이유를 요번에는 환원 이유를 찾으래요. 24회에. 그러면 우리가 환원 이율은 앞에서 두 가지로 배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저당 상수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시고 어떤 공식을 사용할지를 우리가 감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죠. 하나씩. 바로 계산해 볼게요. 저당 상수 얼마예요? 네, 이자율 연 12%의 기간 10년이래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조건이 이자율 연 12%의 1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대요.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저당 상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저당 상수를 얼마 줬냐면 0.177을 줬어요. 그래서 저당 상수는 0.177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요. 대부 비율은 그 부동산의 가격에서 빌린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조건에서 대부 비율을 찾아보면 그렇죠. 여기 40% 있네요. 그래서 0.4예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곱하셔야 돼요.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 어떻게 됐죠? 네, 이 공식 아주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사실 부채 서비스액을 따로따로 원금이자 따로따로 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친절하게 부채 서비스액 해서 연 1,500만원 줬네요. 순영업소득도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친절하게 연 3,000만원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모르면 부채 감당률 자체를 구할 수가 없고요. 알기만 하면 이렇게 조건을 그냥 바로 줬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0만원 분의 3,000만원. 그쵸? 그래서 이걸 다 곱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런 거 곱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똑같이 0을 지워주고요.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아주 좋네요. 15는 1이고 15로 나누면 30은 2지요. 그쵸? 그래서 0.177 곱하기 0.4 곱하기 2 하면요. 네, 0.1426이 나오네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환원 이율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라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되죠? 네, 100을 곱해 줘야 돼요. 퍼센트는요. 그러면 0이 보면요. 0. 이거 계산기를 두드리셔도 되지만요. 그냥 계산 바로 안 되시면 계산기 두드리세요. 그런데 이거 계산기 안 두드리셔도 100을 곱하니까 이 소수점이 뒤로 두 칸 100에 공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이 뒤로 소수점이 뒤로 두 칸 가서 14.16%가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공식만 외우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공식을 안 외웠으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저히 감이 안 오죠. 그렇지만 공식을 안 외우고 난 계산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쵸? 공식은 꼭 기본이니까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수익환원법으로 수익가액을 나타내래요.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수익 방식에서 수익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뭐였죠? 네, 환원이율 분의 순영업소득이었어요. 그러면 앞에 문제들처럼 순영업소득을 딱 이렇게 주면 좋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줬을까요? 환원 이율은 줬지요. 환원 이율은 이렇게 줬는데
이것도 혼동하라고 또 어떻게 줬어요? 기대 이유라고 함께 줬네요. 우리 이런 거 무시해요. 환원 이율 분의 이제 순영업소득을 해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을 우리 보고 구하라고 이렇게 조건만 주고요. 따로 순영업소득 이렇게 편하게 주지 않았어요. 역시 28회네요. 뒤로 갈수록 28, 29, 30회 이렇게 최근 문제일수록요. 간단하게 주질 않아요.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보죠. 일단 출발은 뭐부터 하죠? 그렇죠. 가능 총소득부터 해요. 출발은 5천만 원에서 뭘 빼줘야 되죠? 공시를 빼줘야 돼요. 공실은 여기 얼마라고 나왔어요? 가능 총소득의 5%래요.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그쵸? 5천만 원 곱하기 0.05를 해주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250만 원 해서 빼주면 4,750만 원이 나왔네요. 이거는 유효 총소득이에요. 아직 순영업소득 올라면 아직 한 단계를 더 거쳐야겠죠.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빼줘야 될까요? 네, 영업 경비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조건에서 영업 경비 어디에 있을까요? 영업 경비는 우리가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비 영업 경비에 들어가죠. 가능 총소득의 3%래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에 3%면 얼마일까요? 3, 5, 15 해서 150만 원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부채 서비스액 이거 왜 줬을까요? 우리 혼동하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언제 필요해요? 네, 세전 현금 수지를 낼 때 필요하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세전 현금 수지 이전에 순영업소득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조건을 줬죠? 네, 우리 혼동하라고요. 이거는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조건에 주어진 거 다 대입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로 이런 식의 문제는 그 현금 흐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주어진 걸 다 대입해서 쓰면 안 돼요. 다른 문제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에서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는요. 네, 보험료는 영업경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100만원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업무비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개인 업무비 가차없이 지우세요. 쓸데없어요. 그러면 영업 경비는 얼마일까요? 네, 250만 원이네요. 그래서 250만 원을 어디에서 빼주셔야 돼요? 유효 총소득에서 250만 원 영업 경비를 빼시면 얼마 나올까요? 4,500만 원. 이것이 뭘까요? 순영업 소득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환원 이율 얼마예요? 5%. 5%예요. 0.05.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요 4,500만 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4,500만 원 나누기 0.05 하면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두드리시면 9억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가액은요 9억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4,000 이거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게요. 이렇죠. 위에는 4,500만 원이고 밑에는 0.05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하세요. 5하고 45. 그러면 얘는 1이고요. 얘는 9예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는 소수점이 두 개나 있죠. 그쵸? 두 자리였죠. 소수점 두째 자리. 그러니까 위에다가 그냥 0 두 개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셋째 공 3개, 3개에서 9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셔서 4,500만 원 나누기 0.05 해도 금방 9억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 이 유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에서 보면 문제 4번 이것도 직접 환원법으로 문제를 수익 가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30회에서 나왔네요. 이거는 여기 감정평가에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직접 환원법으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수익가액을 이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환원 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을 해서 구하시면 되죠. 조금 전에 했어요. 일단 여기서 환원율은 요거는 혼동되지 않게 딱 하나만 줬네요. 환원율. 아까는 수익률도 줬죠. 근데 여기서는 또 그런 장난은 안 쳤어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환원이율 0.1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면 될까요? 순영업소득이요. 위에서 구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전 문제처럼 또 그냥 구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빨리 한번 해볼게요. 가능총소득 얼마죠? 네, 8천만원부터 시작해요. 8천만원에서 공실 빼주셔야죠.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빼주시는데 가능총소득의 10%라니까 8천만원의 10%는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게 유효총소득이에요. 유효총소득 7,200만원에서 이제 영업경비를 빼주셔야 되는데요. 영업경비는 뭐뭐 있을까요? 조건에서 한번 볼까요? 수선유지비 영업경비 맞아요. 화재보험료 영업경비 맞아요. 재산세 영업경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영업경비예요. 부채서비스액은요. 자꾸만 이 출제위원들이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 좋아하는 줄 알고 순영업소득을 구하라는데 쓸데없이 자꾸만 부채 서비스액을 주지요. 하지만 우리는 눈도 눈길도 주지 마시고 이거는 순영업소득을 구하는데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영업경비는 요거 3개 더한 거 더하면 얼마죠? 700만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700만원을 7200만원에서 700만원을 빼면요 6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환원이율 0.1분의 순영업소득 6500만원 하면은 6억 5천만원이 나와요. 예, 되시겠죠? 네, 여기 이 문제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고 이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마지막 유형이에요. 드디어 대단원 마지막 유형에 왔어요. 이거는 새로운 유형으로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서 못 푸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까다롭진 않은데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산 문제는 이렇게 숫자를 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게 준다든지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인데 기존에 묻던 걸 안 묻고 다른 걸 대신 물어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유형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따져보면요. 근데 겁을 먹으면 이 문제는 못 푸셔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는 게 반은 푸신다고 보면 돼요. 자신감을 가지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그 공식도 금방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요. 나는 계산 문제는 포기했어. 나는 계산 문제는 못 풀어. 나는 수학에 약해.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반이라는 거 꼭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포기하신 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계산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한 문제씩 해보시라고 제가 이걸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것도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하고 한번 차근차근 풀어봐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기존에 없었어요. 볼까요?
A 회사는 분양 면적 500제곱미터래요. 이런 숫자 나오면요. 잘 봐주세요.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조건을 주니까 조건은 좀 잘 봐주세요.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이하면 어떻대요? 기본 임대료만 부담한대요. 네, 중요하네요. 이하면 손익분기점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요. 그러면 초과가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쵸? 초과하면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대요. 추가 임대료를 부과한대요.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하는데 이때 예상되는 연 임대료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추가 임대료가 중요하죠. 그쵸? 손익분기점을 일단 찾아서요. 이하면 기본 임대료, 추가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추가로 내야 된대요. 그러면 보죠. 일단 예상 매출액을 구하셔야 돼요. 그쵸? 예상 매출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조건을 봐야겠죠. 예상 매출액은요. 분양 제곱미터당 얼마래요? 20만원이에요. 근데 이 분양 면적은 얼마예요? 5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예상 매출액은 500 곱하기 20만원 하면 돼요. 그래서 1억원이에요. 1억원의 예상 매출액이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기본 손익분기점이 얼마예요? 네,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손익분기점에서 1억원 중에서 5천만원과 그 5천만원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적용한다니까 5천만원에서 기본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그쵸? 기본 임대료는 어떻게 구한대요? 네,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분양 면적은 얼마였어요? 500제곱미터였죠. 그러니까 500 곱하기 6만원 하면 3천만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5천만원까지는 얼마를 내면 돼요? 네, 3천만원을 내면 돼요. 그 다음 1억원이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얼마예요? 5천만원이죠. 초과 매출액은 얼마예요?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여기에서 초과 매출액은 임대료율을 몇 프로로 한대요? 10%로 하겠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5천만원에다가 10%는 얼마일까요? 500만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토탈은 얼마일까요? 3천만원 더하기 500만원 해서 토탈 임대료는 3,500만원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기본 임대료만 여기 이 업주라 그러나요? 이 점주가 기본 임대료만을 받질 않고요.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는 더 받은 거예요. 얼마큼 더 받았어요? 5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구하셔야 됐던 거는 뭐죠? 네, 이 분양 면적에 따른 예상 매출액을 첫 번째 구하셨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하시려면요. 이 초과 예상 매출액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요. 손익분기점을 찾는 거였어요. 손익분기점은 여기에 구해줬지요. 그냥 여기서 알려줬어요. 조건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셔야 된다는 거. 5천만원은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 임대료를 내고, 그쵸?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 임대료를 상승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기본 임대료는 여기에 구해줬어요. 제곱미터당 6만원으로 하라고요. 그래서 3천만원 500 곱하기 6만원 하니까 3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 상승률을 적용해서 0.1을 곱하면 500만원. 그래서 3천만원과 결국 요 두 개를 더해야죠. 그쵸? 그래서 3천만원과 500만원 더해서 최종적으로 요 3,500만원이
연임대료예요. 예, 30회에 나왔었는데 새로운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나는 풀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풀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당황했던 분들은 아마 못 푸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유형을 다 풀어봤어요. 이거를 제가 하루에 끝내는 걸로 계산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다 합하면요, 여러분들이 10시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각 유형단 뭐 한 30분 걸린 것도 있고 40분 걸린 것도 있고 20분대의 강의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합해 보면요 10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하루만 날 잡아서 그러니까 오전부터 밤까지 10시간, 그쵸? 오전 8시에 시작했으면 오후 8시까지 그 안에 식사하시고요. 그래서 하루만 날 잡아서 쭉 봐주세요, 강의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제 나름으로는 쉽게 잘 설명해 드렸다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만 봐서는 안 돼요. 그쵸? 하루에 끝내기지만 하루에 다 아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알았어도 안 보면 바로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저희는. 그러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그때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으셔도 그냥 한 번만 쓱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내주셔서 제 강의를 1강부터 지금 15강까지 쭉 한번 공부해 주시고 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 덕분에 요번에는 1차 시험에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꼭 합격하세요.